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징글징글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 말에 이제 2025년도 수업 누가 어떤 거 맡을 거냐 저한테 이제 희망사항을 물어보시길래 자바 수업은 다른 사람 하라 그러고 저는 파이썬 수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파이썬 수업 하나랑 자바 수업 하나 우리 지금 하는 요거 수업 하나를 맞게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개강을 했는데 웬걸 그 우리 1학년 수업 있잖아요. 작년에 진행했던 거 파이썬 수업이 수요가 완전 대폭발을 해가지고 반이 2개인데 빈자리는 9자리밖에 없는데 저한테 메일을 30명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30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사위 굴려가지고 누가 증원 들어올 거니 막 그렇게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학과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새로운 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절차대로 이제 수요조사 진행하고 수요조사는 40명 정도가 응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나서 오늘 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으로 그 원래 있던 1반, 2반 다음에 3반이 이제 개설이 됐어요. 제가 그걸 또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1학기에 제가 수업을 3개를 담당을 하게 됐고 자 40명이 수요조사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출석부상으로 지금 17명이 신청을 해서 조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작년에도 진행했었고 2학기 때도 저랑 같이 C 수업 진행했던 친구들 지금 아는 얼굴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도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쿨하게 거절당하고 3번째로 지금 제 얼굴을 한 학기 동안 볼 예정인 친구들이 여기 몇 명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 지금 너 처음 본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다 한통속이라는 거 지금. 분명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 온 친구들이라든가 일단은 우리 작년에 수업 어떤 거 했는지라든가 등등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중간에 자신만 좀 소외된 것 같다 막 그렇게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그런 거 영상 살짝 참고해 가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AI 프로그래밍 3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수업은 이제 그쪽은 통합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원래 학과 2개 있었던 거를 퓨전을 해서 학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완성돼서 그쪽은 이제 통합으로 이제 1학년 친구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1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2를 다음 학기에 들을 것이고 3를 다음 학기에 들을 겁니다. 그런 느낌인데 자 작년 같은 경우는 AI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1, 2만 있고 3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2사 이상 친구들은 굳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지난 학기에 열심히 떡밥을 뿌려놓긴 했었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학생이 몇 명 앉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일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 친구들 예를 들면 통계학과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복수 전공이라든가 뭐 전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희망해서 여기에 이번 학기에 같이 함께하게 된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잘 오셨고 이미 정정 기간은 끝났으니 더 이상 나가실 수는 없지만 아무튼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뭐 늘 그래왔듯 저는 1주차 수업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하고 이 수업 소개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조사 살짝 하면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작년 거 복붙해 왔어요.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25학번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05학번입니다. 대학교 다닌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저를 호칭할 때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 졸업이란 말이에요. 박사 수료 상태에서 지금 탈출하려고 각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고 재성이 이씨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 정규 교수님은 아니다 보니까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다는 마스터 E를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저 원래 다니던 학교, 저기 서울 북동 쪽에 있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재작년 겨울에 이제 다른 데서도 수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구직 활동을 해서 이력서를 6군데를 보냈는데 3군데에서 합격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총 4군데 학교에서 이런저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슷한 수업들, 이제 학부 1, 2학년 프로그래밍 관련한 수업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충 넘어가고, 자, AI 프로그래밍 3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제목에 프로그래밍 적혀 있는 전공 기초 과목 3종 세트 중에 이게 마지막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목 개요서라는 게 있어요. 커리큘럼 자체에 이런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수업이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일종의 요구사항 같은 게 적혀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수업에선 주제어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등등이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점에 지금 아마도 2학년 1학기 시점에 저런 것들을 진짜 현업에서 다룰 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살짝 구경해 본다고 하고, 일단은 프로그래밍 과목, 그래서 지난 30주 동안 구경해 본 내용 그 위에다가 살짝 더 덧입혀 보는 느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과목은 우리 작년 1학기에 파이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지난 학기에는 C로 수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바 말고 딴 거를 쓰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역시나 건의를 해봤는데 역시나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단 자바를 써서 15주 동안 이런저런 지금 시점에 보통 컴퓨터쟁이들이 대학교 2학년 1학기쯤에 겪게 되는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여기서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는 운이 좋게도 지금 다른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소프트웨어과 2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중에 여러분도 아마 지금 듣겠죠? 자료구조 어쩌고 하는 과목 듣고 있습니까? 2학기예요. 우리는 2학기에 들을 것 같은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거는 1학기에 지금 배정이 돼 있고 제가 그걸 한 반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지금 그 C의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C의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C++라는 친구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딱 우리 요 정도 타이밍, 작년에 파이썬이랑 C 정도 배우고 올라온 타이밍에 이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학기 때 들을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꿈꿨던 그런 우리 수업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그 자료구조 어쩌고 수업에서, 물론 이제 그 부분만 다루는 수업이니까 자료구조라는 것만 다루는 수업이니까 조금 용량이 늘어나긴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병행해서 이번 학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C++를 소개를 하는 게 기회가 맞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유튜브 에디션으로는 구경할 수 있게 됐으니까 지난 학기에 깔아둔 그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뭔가 계속 쓰시면 전혀 지장 없이 이어서 여러분이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럼 이제 2학기 때 여러분의 자료 구조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신이 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강력한 주제들을 아마도 다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마도 일단 첫 번째 그게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 그걸 여러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시도를 하신다면 조금 더 깔끔한 프로그래밍 과목 그 2년간의 코스, 1년 반 동안의 코스에 좀 더 깔끔한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DLC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우리 수업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학기 동안 써서 이런저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여 가면서 직접 이제는 .java 파일에다가 내가 생각한 결과를 잘게 나눠서 여기저기에다가 코드를 적게 될 겁니다. 대충 그 정도로 과목은 포지셔닝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AI 프로그래밍 3 같은 경우는 우리 반밖에 없죠. 한 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번 시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간략하게 소개하면 본론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납니까? 작년에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파이썬 수업 이제 시작했잖아요. 다른 반들. 2호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또 힘들어 할 겁니다. 저는 감자입니다. 이런 거 이제 느낀 점에 적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학기 시점에 강조했던 거는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고 그거를 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인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기계, 컴퓨터도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나눠서 풀어서 표현을 하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수업하던 당시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뭐 3번 돌리고 싶다. 3단 콤보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꿈의 직장인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여러분의 기대감을 한껏 키운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나만의 개인 만들 때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 때는 이제 한숨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럭저럭 즐겁게 큰 어려움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학기 우리가 C를 가지고 15주 동안 고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선 이제 우리가 중시했던 게 어차피 여러분이 인공지능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어떤 거를 고르든 간에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회사 가서도 또는 창업을 해서도 우리 회사 컴퓨터한테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할 만한 그런 뭔가 복잡한 연산들을 시켜가면서 그때 이제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몇 천 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픽 카드 막 10개씩 꽂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시켜가면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막 양자 컴퓨터니 막 지난달에 또 뭔가 또 하나 튀어나왔죠. 새로운 컨셉트가 들어가 있는 양자 컴퓨터 칩이 또 튀어나왔잖아요. MS가 만든 거. 아무튼 간에 아마도 제 예상에는 여러분이 환갑이 될 때까지는 그 양자 컴퓨터가 뭔가 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컴퓨터가 메이저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학부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뭐 가든가 인터널 들어가든가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작년 2학기 때 배웠던 작년 2학기에 구경해 봤었던 바로 그 컴퓨터를 살짝 개량한 버전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노트북 실습실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친구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배웠던 그대로 들고 가셔도 거의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에 나왔던 그 뭐 286 막 이런 컴퓨터 70년대 아니구나.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컴퓨터를 286, 386, 486, 586 막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지금 인텔이 아직도 돈을 벌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그런 내가 작성해둔 내가 표현해둔 코드를 읽는 C 컴파일러라는 친구 그다음에 그 친구가 활동하는 시점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컴파일이 끝난 C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실행해서 내 목표를 대신 달성해주는 내가 원했던 작업을 수행해주는 컴퓨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학기에는 우리가 코드로 적었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언이라는 새로운 게 등장해서 우리가 뭔가 복잡한 거 내지는 뭔가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경을 해봤고 그거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파이썬 하던 시절보다 함수 정의 내용물 채우는 C 문장을 적는 그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챙겨놓고 우리가 겨울방학을 겪은 다음에 지금 이제 언니가 돼서 2학년 1학기 요
세 번째 수업을 들어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사람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2학기. 근데 내가 시킨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는 약간 본인만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규칙, 제약사항들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컴퓨터라는 친구, 그리고 그 앞에 깔려있는 컴파일러라는 친구, 우리 코드를 실질적으로 받아먹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다면 이번 세 번째 수업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질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추가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할 게 아니다 하면 결국은 팀원들이랑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거예요. 심지어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라든가 해서 남들이 이미 작성해둔 코드를 곁에 끼워두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함수 호출식을 적는다라든가 뭐 임포트 어쩌고 샵 인클루드 어쩌고 해가면서 여러분만의 조금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반대 방향으로 미래에 누군가가 다른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도 있을 법한 뭔가를 미리 준비를 해두는 시점이 얼마든지 발생할 거예요. 자, 요거는 작년 1학기에도 살짝 소개를 했었죠. 언제 소개를 했냐? 함수 얘기를 할 때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작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장들을 하나의 함수적인 내용물로 탭 쳐가지고 들여쓰기해서 밀어놓고 나중에 지금 그 작업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미리 적어놨던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것만으로, 달리 말하면 수식 하나만 적어놓는 걸로 지금 시점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 당시에 그 관념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향에서 다가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은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걔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은 언제나 과거에 나는 뭐 오타를 여기저기에 숨겨놨다라든가 세미콜론 안 찍어놨다라든가 우리의 머리털을 항상 빠지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자, 타인은 어떨까요?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그 자체,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나 혼자 고생해가지고 한 달 동안 게임 하나 만드는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 3명이랑 같이 프로그램 하나 일주일 동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런 시대적인 기류에 따라서 새로 등장한 프로그래밍 언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는 대충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은 1990년대 말 정도에 등장했습니다. C는 197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제일 클래식하죠. 자바가 등장하던 1980년대 정도는 대한민국에는 컴퓨터가 뭐 몇만 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컴퓨터들 도서관에 우리도 도서관 있죠. 그런데 이제 방 안에 이제 몇십 대씩 깔려 있고 이제 매킨토시 막 이런 걸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멀티미디어 막 이래가지고 음악 듣고 기분 좋아갖고 집에 가고 뭐 그런 느낌의 컴퓨터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게끔 보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드 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프로그램, 조금 더 다양한 버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C만 있었던 시절에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C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선언에 적어놓은 대로 무조건 그 목표대로만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막 별 붙이고 앰퍼샌드 붙이고 이상한 짓 해도 C 컴파일러는 그걸 또 해줍니다. 그게 우리 목표. 좀 더 나가서 우리 팀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식이냐 문장이냐는 C 컴파일러는 전혀 그걸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팀원 중에 한 명만 못하는 사람이 껴있어도 C로 프로젝트를 돌리면 아주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석사 졸업한 사람 아니면 키보드 만지지 마라. 이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배운 놈들 쯧쯧쯧 하면서 이제 인터넷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바가 등장을 해서 자바를 사용하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보조해 가면서 또는 제한해 가면서 하나의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기조로 새로 생긴 친구인데 뭐 이거는 궁금한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물어보시면 적당히 누군가 썰을 풀어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종합하면 이번 세 번째는 여러분 어차피 회사 가서 혼자 코드 짤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1인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있는 오픈소스 막 그런 거 긁어와가지고 진행하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혼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등등등. 그 다음에 진짜로 나 혼자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작성해 둔 거를 미래에 내가 끌어와서 사용한다라든가 A라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걸 A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버전 만들 때 부분적으로 차용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와 같은 실질적인 팀워크가 발생하는 순간이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 번째 수업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대선배분들이 20세기 선배분들이 얼마나 빡쳤을 것이며 그런 상황을 가급적 예방하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들을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마련해 뒀나를 여러분이 체감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는 파이썬 당시에 함수 정의 소개할 때는 미래의 저 사람이 나 지금 인사하고 싶어 할 때 그걸 한 줄로 끝낼 수 있게끔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가 미리 적어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같이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전히 자바 동네에서 C 동네에서도 그런 접근 방식은 유효합니다. 미래에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쉽게 짜기 위해서 먼저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준비해 둘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래에 코드 짜게 될 프로그래머가 우리 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코드를 적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걸 적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C로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을 나 대신 그어주도록 막는 거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다루던 시절에는 이렇게 미래의 누군가가 내 거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그렇게 심도 깊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선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파이썬 기조가 그래요. 심지어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 빌트인 모듈, 빌트인 이름 얘기할 때 빌트인 이름 사전에 프린트, 인트 막 이런 보라색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빌트인 이름 사전을 건드려서 진짜 파이썬 세계의 인트를 플롯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었죠. 심지어 우리 4월 달인가 4월 말 정도일 겁니다, 아마도. 그때 이제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와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었던 그 타이밍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파이썬이라는 걸 파괴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우리 앞에 있었던 아이들을 오작동시켜서 재부팅을 시키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누구나 원한다면 망가뜨릴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잘리기 싫으면 안 망가뜨리겠지와 같은 느낌의 어프로치를 취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의 누군가가 코드를 못 짜게 만드는 스킬 같은 거를 우리가 다루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C 다루던 지난 학기 생각해 봅시다. C 다루던 시절에는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막 디스 어셈블리 막 이런 거 구경하면서 한숨 나왔잖아요. 자, 내가 작성한 C 코드, 그다음에 컴파일 타임에 그걸 읽게 될 컴파일러가 우리가 적어둔 선언, 우리가 적어둔 문장을 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슨 형식 수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시를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왜냐?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C 다루던 시절에도 역시나 다른 사람이 이 이름을 이상하게 쓸 수 있다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이름을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사용법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그 선언을 실제로 적는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지만 그 이름을 차후에 사용할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거 맞기는 합니다. printf라는 이름,
뭐 넘버즈라는 이름, 그게 넘버즈라는 이름이 인트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다 할 때 넘버즈라는 이름을 지 맘대로 함수 이름인 것처럼 함수 출시 괄호를 닫고 붙여버린 거나 하는 수는 없기는 해요. 완전히 진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파이썬은 그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근데 3칸짜리 배열이다 할 때 대괄호 4를 하는 걸 막지 않는다라든가 와 같은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C 프로그램을 버그 투성이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가능한 동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자바를 다루면서 나는 할 수 있고 미래의 코드를 짜는 다른 사람, 다른 .자바 파일 내용물 건드리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못하도록 막는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둘러보게 될 거예요. 우리 C 지난 학기에 그 이름과 관련한 6칸짜리 표 구경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선언을 어디다 적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괄호 안에 적으면 로컬 이름이 되고 밖에다 적으면 글로벌 이름이 된다.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보다는 위치랑 관계 있는 칸이랑 관계 있는 그래서 스태틱 위치랑 어토매틱 위치랑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c 파일 안에 이 모듈 안에서만 유효한 이름이거나 전체 C 프로그램 안에서 유효한 이름. 그래서 익스터널 이름이냐 인터널 이름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글로벌 선언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이름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면 그 이름은 이제 인터널 이름이 된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인터널 이름이 되도록 선언을 적어놨다면 그 이름, 뭐 넘버라는 이름이라 칩시다. 내가 그 선언을 적어둔 예를 들면 main.c 안에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c 파일에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게 만드는 거에 일종의 편린이 나왔었다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었죠.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간에 시험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파일 단위로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자바 동네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국면에서 그 일종의 라인을 우리가 그려두는 게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유효하게 쓸 수 있고 요 밖에서는 유효하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구경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뭔가를 미리 구성을 해두고 그거를 미래의 여러분 자신이 꺼내와 가지고 사용해 보는 그런 일종의 현장 학습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꽤 했거든요. 아마도 요 방금 나왔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생산성 등등을 심도 깊게 다루려면 아마도 우리 이번 학기에도 이 학기처럼 기말고사를 봐야 될 겁니다. 후반부까지 본론을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강의 평가라든가 여러분 느낀 점이라든가 읽어보니까 프로젝트 개인 만들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든가 프로젝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학기는 작년 1학기 파이썬 수업할 때처럼 전반부에 진도를 최대한 빼두고 후반부에는 당시 파이썬 때 쓰던 것보다는 좀 더 정갈하게 제가 만들어 둔 자바를 써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그럴싸한 게임 하나를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만들고 기말 안 보고 종강을 맞이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조금 다룰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은 그 방금 얘기했던 옆반 자료구조 수업에서 그쪽에서 대신 조금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다각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2월 동안 이걸 갖고 고민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수리가 이마가 0.5cm 정도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모공 건강 지금 20대 때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수업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바를 쓰면 미래에 내가 뻘짓을 할 수 없게끔 미리 막아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파이썬은 그런 걸 거의 신경 쓰지 않고 C도 그걸 거의 신경을 못 씁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30주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 올라온 거니까 드디어 우리가 언니가 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자, 수업 자체 관련은 일단은 우리 주 개발 도구 자바 프로그램 뭘로 만들 거냐? 이클립스라는 친구를 써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 가장 클래식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클립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클립스를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는 해요. 특히나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 갤럭시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갤럭시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도 자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자바 파일을 고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안드로이드용 앱 말고 그냥 일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출시해 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검색해 보면 이런저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2학년 시점이고 지난 학기까지 무려 1970년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클래식하게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작년에 찍었던 작년 에아프3 수업을 위해서 찍었던 여러분 컴퓨터에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 영상을 재탕을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링크를 해두도록 할게요. 재생 목록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역시나 수요일쯤에 게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에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작년처럼 별도의 다른 라이브러리, 상용 라이브러리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구성해 둔 우리 수업용 라이브러리를 대신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당시에는 막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되게 진짜 간단한 프로그램밖에 못 만들었는데 제가 자바 버전으로 준비해둔 라이브러리는 그럭저럭 잘 동작해요. 소리도 잘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친구는 그래픽 카드를 괴롭힐 줄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은 그림들을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입력도 잘 받아먹고 하니까 우리 1년 반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이전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게임 만들기 위한 한 달을 보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자 자기들 작년에 뭐 만들었는지 지금 기억하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거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더 안정된 한 달을 보내가면서 이번 학기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우리 요 3종 세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배점은 요 정도입니다. 이게 수업 계획서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왔어요. 중간고사 볼 거고 프로젝트를 일단 30%로 챙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제는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10%는 늘 그래왔듯이 재수강하는 친구들 A- 보정을 하는 용도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9주차 월요일에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시험 점수 미리 잘 어느 정도 유튜브 영상 봐가면서 복습해서 챙겨둔 다음에 후반부 조금 널널하게 다른 과목들 시험 기말고사 볼 거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4가지 팩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출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다른 수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출석을 0%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방금 전에 오프라인 출석은 왜 한 겁니까? 숫자 왜 적으라고 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학교 학칙상 15주 시스템이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 다 봤어도 F를 눈물을 머금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단 출석을 찍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 3번 결석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수업 학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그래서 그 학칙에서 제시해 놓은 그 커트라인 안에서는 결석을 하더라도 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0%로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출석은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늦게 와서 못 찍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따로 이제 오버라이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서 못 왔다, 병원 갔다 왔다 하면 그 진단서 같은 거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뭐 버튼 딸깍하면 출석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일종의 무단 결석을 이번 한 학기 동안 4번 할 수 있게 됐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전반부는 그냥 와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선하니까요. 아직 나중에 프로젝트 기간에,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번 주는 다른 과목 먼저 신경 써야겠다 할 때 그때 이제 결석 찬스를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설명드리면 대충 끝날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먼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2호 친구들이 그 동일한 전철을 한 번 더 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에아프 1이 60명대였고 데사프 1이 35명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합이 1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한 140명 정도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편입생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뭐 에타에서 완전 불타올랐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건 얘기해야겠다. 제가 작년도에도 자바 수업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등등이에요. 근데 요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이미 30주를 들은 상태에서 31주차부터 지금 진행을 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전에 제가 썼던 자바 수업 자료를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다가 원래 교과목 계획서에 적혀 있었던 그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런 2학년 시점에 추가로 무조건 다뤄야 될 만한, 무조건은 아니지만 추가로 다뤄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족보 있잖아요. 족보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나오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문제들이 시험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절평이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게임 만들 거니까 프로젝트 30%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번에는 한번 족보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수업 내용 자체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마도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작년에 찍어둔 우리 수업 같이 진행했었던 그런 거 영상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제가 미리 떡밥을 어느 정도 뿌려둘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구경해보고 돌아오시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희미하게 담겨 있었던 내용들 다시 채워가면서 연결을 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언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건설적인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중에라도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면 온라인으로든 뭐 수업 끝나고 나서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작년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진짜로 우리 학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도 비슷비슷하게 하고 수업도 비슷하게 듣고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2학년 올라왔잖아요. 2학년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 슬슬 다른 수업 뭐 교양 같은 거 챙기는 사람, 뭐 영어 먼저 신경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채플 밀린 거 듣는 사람 등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각자 본인이 원하는 걸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걸 골라가면서 이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도 각각 조금씩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제 자각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50명이 우르르 몰려서 다니는 케이스는 거의 없겠지만 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핀트가 이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질 거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대로 내가 2년 더 해서 졸업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휴학을 신청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등등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은 그래서 뭘 고를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그래서 뭘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혹시나 1학년 때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2학년 넘어가면서 특히나 어려운 전공 과목들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못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해서, 여러분이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보통 컴퓨터 동네 커리큘럼이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는 이미 작년에 수많은 좌절을 겪고 지금 이번 학교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 3, 4학년 이상 졸업해서 지금 진학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법한 매우 보편적인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현재 상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귀납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는 게 이번 세 번째 프로그래밍 과목의 모토인데 그거랑 연계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경험들을 추가로 쌓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해서 다양한 내용들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한테 부족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옆에 자료구조 수업까지 해서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 있게끔 이번 학기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뭐 여러분 본인 스케줄에 맞게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해가면서 우리 수업도 다시 한번 15주 동안 한번 달려보고 쿨하게 여름 종강을 맞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본인이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거를 말을 꺼내야 한다는 점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해 두고 자 이게 마지막 조사여지면서 이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자 영상 올려둘게요.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그거를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들고 또는 설치되어 있는 실습실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의 세 번째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내용은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청강을 희망한다 라든가 내가 지금 수강 신청 정정기간 끝났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든다 또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오른쪽 어깨가 아프던가 해서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받고 제가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미리 오늘 조금 이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퇴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6시 반에 집에 가는 거죠. 미리 부모님께 늦는다고 말씀드려놓고 등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갑시다.